1970년대에 들어서 평화의 제전 올림픽은 거센 정치적 바람에 휩싸이게 됩니다. 1972년 제20회 뮌헨 올림픽이 테러 사건으로 휘청거리더니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 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항의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단체로 보이콧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뮌헨 올림픽 테러 사건 관련해서는 영상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첫 번째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림픽이 정치적 바람에 휩싸였던 절정은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하면서 자본주의 국가들이 집단으로 보이콧한 1980년 제22회 모스크바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략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주도한 이 조치에 50여 개국이 동참하면서 올림픽은 반쪽 올림픽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올림픽이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외풍에 휘말려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인데요. 하지만 위기는 다음 올림픽까지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10여 개국이 1984년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불참한 것입니다. 올림픽이 계속 파행 운영되면서 올림픽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 후 계속되어 온 동서냉전 구도로 인해 올림픽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는 그 위기가 절정에 다다른 것이죠. 그리고 1988년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인 서울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냉전 시대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 전쟁을 겪은 분단국이자 개발도상국이며 군사정변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던 1981년 대한민국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당시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대국 일본의 나고야와 1대1로 겨루어 2배나 많은 지지를 얻으면서 대한민국은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방해 공작으로 순간순간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1988년 9월 제24회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뮌헨, 몬트리올, 모스크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정치적인 이유로 순환을 당해 올림픽 정신이 크게 훼손된 데 반해 서울 올림픽은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당시 냉전 구도의 최일선에 있던 대한민국은 이때부터 동구권과 교류하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서울 올림픽을 분기점으로 해서 동구권의 역사적인 개혁 및 개방의 물결이 휩쓸었고 세계 질서가 재편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도 오랜 기간의 군사독재 벽을 넘어 민주화라는 거대한 진보를 만들고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들이 불참하면서 반쪽 올림픽이 되었던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이후 올림픽이 철저하게 상업화되었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어쩔 수 없었던 고육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몬트리올이 1976년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면서 이후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나서는 도시가 드물어 IOC가 곤혹스러워할 정도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이 1988년 올림픽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적자 문제 때문에 당시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도시가 드물었던 점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경쟁 도시였던 일본의 나고야 역시도 적자를 우려해 유치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의 지원도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민 끝에 IOC가 프로 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하면서까지 대회에 대한 관심도를 증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권, 상표권 등을 철저하게 상업화하면서 올림픽은 국가나 도시의 좋은 홍보 수단이자 비즈니스 수단이 되었습니다. 사실 올림픽에서 스폰서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에서 코카콜라가 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코카콜라 천상자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최근까지 올림픽에 약 10억 달러를 후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1985년 국제올림픽위원회는 TOP라는
올림픽 마케팅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TOP 프로그램은 주요 사업 분야별로 대표 기업을 선정해 기술, 제품, 서비스 및 재정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TOP 프로그램에는 대략 12개 내외의 기업이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올림픽 공식 스폰서 기업은 올림픽 출전 선수가 자신들의 제품을 착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에는 선수가 올림픽 기간 동안 자신들의 제품을 착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가 올림픽 공식 스폰서 기업이 아닌 기업의 제품을 착용하면 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위원회는 선수가 공식 스폰서의 제품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선수의 출전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 정도로 올림픽은 상업화되었습니다. 나아가 1912년 제5회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육상 10종 경기와 근대 5종 경기를 동시에 석권한 미국의 짐 소프가 예전에 세미프로 야구단에서 적은 급료를 받고 일한 것이 문제가 되어 금메달을 박탈당했을 만큼 IOC는 철저한 아마추어리즘을 고수했지만 이제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참여가 부진하다는 이유 등으로 야구가 올림픽 종목에서 퇴출이 예기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림픽의 기본 정신도 상당히 퇴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근대 올림픽 100주년 기념대회라 할 수 있는 1996년 올림픽의 유력한 개최지 후보는 올림픽의 발상지인 아테네였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미국의 애틀랜타로 결정된 것은 올림픽 상업화의 절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경쟁 도시가 상당히 많았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된 지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다시 미국의 도시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올림픽에서 최대한 흑자를 실현하여 IOC와 참가국들에게 금전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애틀랜타가 제안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2008년 제29회 베이징 올림픽은 다른 관점에서 올림픽 정신이 크게 퇴색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티베트 문제는 물론 성화 봉송 중에 일어난 수많은 폭력 사태와 이를 항의하는 전 세계의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중국의 행태는 올림픽의 이상인 평화가 언제든 퇴색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치, 사상,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올림픽이 항상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올림픽은 부활 이후 세계 평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원래 이상대로 완벽하게 개최하고 운영하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올림픽이 3번 무산되었고 냉전으로 인해 반쪽 올림픽이 반복되었으며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과 2008년 제29회 베이징 올림픽처럼 정치적으로 오염된 사례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첫 번째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던 파리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파리 올림픽을 기점으로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